네, 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에서도 약 7,800억의 매도가 나왔고요. 아마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인데, 선물 시장에 5,400억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적 선물 매도를 보면 한 달 만에 약 3조 1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6월물이잖아요. 6월물. 6월물은 다음 달 중순 약 13일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 날 결제가 됩니다. 선물 옵션 만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가 남았는데 이 3조 원을 2주 만에 매수로 전환시키겠느냐. 요거는 그렇게 급한 뭐 상승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매도 포지션은 좀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의 시장이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FOMC도 다음 주에 6월 중순에 또 있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전체적인 매도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가 벌써 1개월 만에 보다시피 2조 7천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까지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만 거의 2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번 시간만 해도 외국인이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다시 HBM 문제가 떠오르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공격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그 HBM 테스트 불발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노조 파업까지 멀어져가는 신만전자의 꿈인데 일단은 뭐 노조 파업은 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노조 파업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더 불안하게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동안 노조를 탄압했던 삼성이 예전과 뭔가 변화가 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 정영현 부사장이 취임을 했는데 최고의 반도체 기업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뭐 상당히 어렵다. 대기업이 웬만하면 어렵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위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밝힐 정도로 삼성이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노조 이런 문제까지 걸려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 매도까지 겹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요. 그래서 뭐 세금도 삼성전자에서 못 낸다 그러면은 데미지가 크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최소한 뭐 버텨줘야 되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국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또 때 아닌 채권 금리 가지고 또 악재가 새로 생기고 있고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보이는 건데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미국 시장 오른다고 해서 못 올랐는데 미국 시장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요게 이제 본능적으로 뭐랄까요 주식이 이제 선발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잖아요. 후발주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개월 만에 그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4.35에서 어제 4.6까지 올라갔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채권 가격이에요. 10년물 국채를 가격인데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역의 관계에 있죠.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요거는 주봉입니다. 한 주에 일주일이고요. 여기 이제 한참 금리 인하 제로금리 만들 때 이렇게 급등을 했고 다시 제 금리를 인상할 때
금리를 인상할 때 여기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올 거냐 아니면 다시 좀 더 떨어질 거냐 요거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뭐 금리를 떨어뜨리는 시간을 좀 지연될 수 있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면 금리를 한번 또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튼 시장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엔비디아 빼놓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만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는데 14원 40전 1379원이 올랐습니다. 전에 1400원을 한번 찍었다가 바로 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엔화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동반 급등이 나왔는데 1,400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한 차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00원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환율이 절대 1,400원을 넘기면 안 돼요. 여기 넘기는 순간 외국인의 그 투매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절대 1,400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확인을 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꼭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뭐 더 지나가야 알겠지만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유럽,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는 뭐 거의 동결 분위기고,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금리와의 전쟁 또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주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는 지금 이번에 빠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해놨어요. ECB가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는 미국이 내리면 유럽이 따라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필요 없다. 우리가 먼저 내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은 아직은 이제 모르고 있는데 유럽이 먼저 선수를 치겠다. 요게 이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가 또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유럽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고 만약에 유럽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한다라고 하면 미국도 늦어도 한 9월 정도는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이 11월에 그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을 아무도 못 받고 지금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9월 달에는 어떻게든 금리를 인하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유럽이 먼저 인하하고 그럼 미국도 9월쯤에는 금리 인하 시즌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어요. 아무튼 9월 달에 마지막 한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변이 없으면 뭐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자꾸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서 진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도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금리. 환율은 금리를 따라가요. 금리가 유럽이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통화도 전체적으로 또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유럽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어질지 그것도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00원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일본은 또 국채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제로 금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10년물이 12년 중에 최고치. 그래봐야 뭐 1.2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일본이 또 금리를 올린다. 요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그 일본의 그 엔캐리 자금이 일본에서 빠져나가서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여기 나가 있던 돈들이 이렇게 다시 회귀하거든요. 이런 걸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는 미국 시장이든 뭐 유럽 시장이든 뭐 아시아 시장이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뭐 살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국채 금리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빠르면 7월 달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제로 금리를 오래 했어요. 지금 이제 정상화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10년물 국채 금리 보세요. 1.035밖에 안 돼요. 예. 최소한 1.5까지는 꾸준하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여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워낙 엔화가 강세면 또 달러화가 야세되니까 우리나라 환율에도 플러스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또 어떻게 될지, 예, 상당히 복잡하게 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저러고 있지, 또 중국도 이번에 돈 풀어가지고 예, 또 위안화 약세 요인이 됐잖아요. 예, 돈 풀은다 그러고, 미래는 또 금리 올린다 그러고, 미국은 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횡보한다 그러고, 또 올려야 된다 그러고, 상당히 좀 복잡한 이런 대변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예, 그에 맞게끔 움직이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뭐 난리예요. 이유는 기준금리. 예. 뭐 일본은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고 중앙권이 올라가고 있고, 예. 기준금리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점점 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요거는 예, 추이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만약에 일본의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 분위기로 이론적인 거고, 만약에 금리를 올려서 예, 환율이 또 안정된다 이러면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요거는 사실 그 당시의 분위기, 예, 분위기에 따라서 이 시장의 인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악재로 저도 작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유럽이 뭐 금리 인하하고 앞으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 또 주식이 또 올라가고, 예, 똑같은 일이 발생됐는데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입니다. 예, 예, 아무튼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9월 달 예, 금리 동기열이 52%, 금리 인하가 42% 떨어졌는데, 요거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 FOMC 예, 6월 중순에 있죠. 예, 여기 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랑 거쳐가지고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이게 13일 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여기 12일이니까 다음날 13일 날 발표할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좀 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6월 달이 시작됩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좀 기준을 잡고 예, 딱 잡아야 되는데, 예, 변동성이 커질 때는 좀 롱텀보다는 단기 매매 위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도 좀 돈이 좀 몰릴 수 있는, 좀 근거가 있는 쪽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화장품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올해 내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니까 화장품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슈팅이 많이 나왔는데, 화장품 조정받으면 아마 또 갈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예, 실적이 좋은 대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국채 공급이 이제 폭탄 너무 많이 공급을 했더니 누가 이제 청약을 안 해가지고 예, 4.6까지 갔다 그 얘기인데, 아무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와 관련된 예, 그런 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어렵지만 예, 또 2차전지 섹터들도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예,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등급이 신용등급이 아니고 신용등급 전망이에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신용등급 전망, 앞으로의 전망이 옛날에는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부정적이다. 그래서 S&P 글로벌이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 2011년도인가요? 11년도 그때 이제 한번 미국의 금리 인하, 미국의 신용등급이 나오면서 그때 엄청나게 급락이 한번 나와가지고 풋옵션이 300배인가요? 300배 더, 거의 한 500배 났을 거예요. 500배. 제가 이때 한번 해봤는데 예, 대박이 났어요. 아무튼 미국이 급락이 나와서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무디스가 예, 똑같이 했어요. 전망을 그 한
안정적에서 부정적이다라고 무디스가 전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여름에 터진 거예요. 이게 7월인가 8월에 터졌는데, 그러니까 연초에 이 부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약 한 7, 8개월 있다가 등급을 떨어뜨려 버릴 거거든요. 얘기가 뭐냐? 자, 처음에는 바로 안 떨어뜨립니다. 경고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라고 전망을 한 거야. 그러면 전망한 이유가 뭐냐? 너는? 그랬더니 이 차입금 비율이 올라간다.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LG화학이. 그래서 뭐 차입금 비율이 1.5배, 2024년 3년에 2.4배, 24년에서 25년까지 2.8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수요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떨어진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이거 뭐 신용등급 전망이야, 뭐 어떻게 경기 좀 좋아지고 수요 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차입금 비율이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해야 될까요? LG화학도 어떻게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 주봉입니다. 주봉이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사실 이거 상장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LG화학에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32,800,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LG화학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화학도 안 좋은데 거기 2차전지까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1.84%를 가지고 있어요. 81%를 가지고 있어요. 81%. 왜 81%를 가지고 있냐면, 시장에 이제 어거지로 상장을 시켰는데 여기다 대고 지분을 함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8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좀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장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해버리면은 좀 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돈을 좀 구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빨 수 있는 게 바로 요 LG화학의 지분을 정리해서 마련하는 거. 장내 매각을 해서 블록들을 하든지 장내 매각을 해서 돈을 좀 마련하는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반영이 되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의 대장주잖아요. 2차 전지의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요게 좀 신저가를 찍으니까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도를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신저가를 찍고 있는 이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닥이 얼마인지는 지나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조금 어려운 시점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주가 무너지면 주변주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참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도 보면 약간 뭐 다른 섹터들이 있어요. 가벼운 것들 각기 전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오늘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응급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올라갔잖아요. PNT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다른 그렇게 방향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EV 첨단 소재,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렇게 하이드로리튬 뭐 이런 것들을 움직였는데, 이것들은 뭐 거의 세력주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이게 같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옛날에 같이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시장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블록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내일 또 뭐 PC 물가 발표가 있죠. 이래저래 지금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해가 이제 월이 바뀌면
또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거든요. 예,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진짜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보면서 어떤 게 득실이 되는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섹터나 종목들을 좀 뽑아놓고 있어요. 뽑아놓고 있는데 좀 보고 매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뽑아놓고 아직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원전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거는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다음 달에 다다음 달까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있고, 그 밖에 여러 종목들을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소통방에서. 오늘 한 종목 다시 나갔지만 좀 지켜보고 있다가, 좀 워낙 시장이 안 좋은데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관망해야 돼요. 관망해야 됩니다. 관망을 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댓글을 잠깐 보면 우리나라 처박는 거는 삼성전자보다 금투세. 맞아요. 금투세 문제도 참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데 욕 먹으면서 야당이 계속 다음 연도에 시작을 할지, 이것도 좀 관망 포인트인데, 이거는 유예되겠죠. 욕 먹을 것 같이 이제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최악으로 된다 그러면 금투세는 유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PNT, PNT 잘 팔았으면 거의 한 38% 정도 나왔을 텐데, 그죠? 너무 싸게 팔았어요. 워낙 떠서 팔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죠? 중간중간에 팔았는데도 28% 정도, 25% 수익 났으니까, 고점에 팔았으면 뭐 30% 거의 40% 가까이 수익 났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 보면은 이제 얘기하잖아요. 최저점에 사갖고 최고점에 팔아가지고 50% 수익 났습니다. 이런 게 다 사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바닥에 사서 최고에 내가 팔았다. 그래서 내가 수익률 몇 프로를 달성했다. 제가 수익률 자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 증권 용어인데, 마바라거든. 마바라라는 증권 용어가 있어요. 마바라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얼마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률이 얼마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현혹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뭐 꾸준히 수익 내고 있는데, 굳이 뭐 제가 수익률을 얼마가 수익이 났고 얼마 사서 얼마에 팔았고 이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사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이런 방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더 늦게 파셔가지고 수익률 뭐 36% 나셨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팔아가지고 20% 수익 나셨다는 분도 계시고, 각양각한 거죠. 그게 이제 그래야 매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바닥에 사서 고점에 내가 팔아보겠다, 요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절대 주식에서 수익을 내실 수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못 팔아가지고 요 정도 내가 띄어먹겠다, 요 정도 띄어먹겠다, 요게 좋아요. 증시 격언에도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요게 왜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베껴가지고 내가 최고가에 팔아갖고 하겠다 하는데, 요 최고가에서 순간 꺾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손해본 것 같단 말이에요. 절대 못 팔아요. 이때도 못 팔고 요때도 못 팔아요. 요렇게 되는 사람 심리가, 근데 요때도 못 팔았는데 팔 것 같아요? 못 팝니다. 반등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냥 어떤 이벤트였다라고 하면 다시 나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내가 30% 먹었다가 안 팔았더니 마이너스 10%다. 절대 못 팝니다, 이거는. 요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중간에 띄어먹기를 하겠다, 요런 마인드로 하시면, 왜냐면 종목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매도를 못 하냐면, 이거를 팔면 다른 종목이 없을까봐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다른 걸로 또 수익 낼 것 같으면 절대 이 주식을 뭐 아쉬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로 손절 쳤는데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봐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늘 말씀드렸죠? 돈이 있으면 주식은 넘쳐난다.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APR로 700만 원. 아이고, 잘하셨어요. PMP를 왜 못 따라가셨어요? 제가 이거 사라고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네요. 예. 아, PNT가 좋아진다는 거는 2차 전지 소재가 좋아진다는 신호 아닐까요?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 전에 수주를 봤거든요. 그래서 텀은 있긴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연결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예, PNT 22%, APR 21%. 예, 하여튼 뭐 잘하셨습니다. 예, 금투세 세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지? 이게 5천만 원 벌면은 뭐 세금 반토막 낸다고 하는데 아무튼 시행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시행되면은 난리 납니다. 예, 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한 2년이나 1년 유예를 할 것 같아요. 예, 유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가지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주식 투자죠. 그죠? 이렇게 맨날 즐거워야 되는데 해림 포장 매드 팩터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이분은 우리 저기 그 회원이 아닌 것 같아. 해림 포장 매드 팩터는 다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전때 우리 저기 멤버십 회원이 아닌 것 같아요. 해림 포장 이거 수익 엄청 낸 거 나왔 40%인가 먹고 나왔잖아요. 중간중간에 팔았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20% 먹고 매드폭트도 제가 2번 들어가지고 2번 다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가입 얼마 안 하는데 그죠? 하이브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들은 10%도 안 되는데 무슨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지금 거의 대체제로 되고 있어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을 5천만 원 매입하고 장수하면 성공할까요? 이게 본인의 그 인내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인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다 몰빵을 한번 해서 쇼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인내하실 수 있는 걸로 장투하시는 겁니다. 장투는 내가 뭐 이 정도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금액으로 하시는 거지. 아, 내가 진짜 한번 여기서 목숨을 한번 걸어 보겠다. 요거는 이제 또 투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회사에 대한 전망은 말씀드렸고,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진짜 나의 전 재산인지 아니면 내가 자산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일부 정도는 내가 장투할 수 있다라는 건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몰빵보다는 이제 일부 편입을 하시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빵은 안 좋습니다. 보세요. 1차 전지 몰빵. 보세요. 몰빵하면 안 된다니까, 몰빵. 몰빵하면 물론 먹으면 많이 먹지만 손해보면 손실도 크다는 말이에요. 5월 달에 집중방이 다 수익을 봐서 다 수익인데 많이 못 사니까 그죠? 많이 못 샀는데 2차 전지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참 저도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쪽이 썩 좋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그래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매입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이제 한 3년 갖고 가겠다 이렇게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 투자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되는 거를 장기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 플러스 되는 거를 장기 투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바닥권이나 이 정도 샀는데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라간다. 그럴 때 장기 투자를 해요. 내가 이제 봐왔던 전망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가겠구나 하면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락은 있지만 이렇게 우상향 한다 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고,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진다 그러면 이제 절반, 근데 버텨주고 다시 올라간다 나머지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장기 투자는 플러스 되어 있는 거를 장기 투자하는 거지,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장기 투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냥 물린 거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죠. 요거는 자발적 장기 투자가. 그러니까 이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셔야 어떻게 돼요?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좌가 물론 여기서 옛날에 그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많이 올라갔을 때 장기 투자하셔서 수익 나신 분도 계신데 그걸 이제 그 고점이 얼마인지는 이제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매도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종목 얘기를 안 할게요. 예. 종목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갖고 예, 말씀 안 드리고 있고 시장 내일 PCB하고 6월달 좀 보면서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물론 이제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고 예, 저희 이제 그런 것들만 사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약간 이게 올려놓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 이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이나 집중방이나 예, 6월 달에 나갈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가자고요. 이게 매매 중독자들이 있어요. 매일 매매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예, 여기 그 강원랜드 같은 데 가면 뭐 꼭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매일 가야 되고. 주식 꼭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유리할 때 매매하셔야죠. 예,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좀 관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종목들 찾아갖고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좀 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예, 텔레그램 소통방에 예,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연락처 010-269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 관리자가 안내 문자 갈 겁니다. 예,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분과 좀 안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 제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좋은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좀 어려운 시장에서 좀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뭐 사칭하는 세력들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주필승을 사칭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사기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가격을 오픈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료방도 운영하지 않아요. 절대. 이 무료방을 운영하면 예, 다 자기가 주필승이라고 그러고 주필승이 운영하는 무료방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사기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1년 단위 뭐 이런 것도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한 1개월 하신다 그러면 9만 원, 3개월 하신다 그러면 21만 원, 월 7만 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해지하면 3개월 동안은 가입이 안 됩니다. 예, 사칭 사기 세력 가입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아무튼 예, 무료방 절대 없어요. 예, 아시겠죠? 1년 단위 뭐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꼭 명심하시고요. 교통방에 오셔서 좀 예,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예, 좀 좋은 섹터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리스트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점에 맞춰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어려워요.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기서 수십 년 있어봤지만 한 번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예, 헤쳐나갈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맞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서 또 매매하고 또 수익 날 때 많이 먹고 또 손절할 때 손절하고 예,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주식은 뭐 그렇게 예,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됩니다. 너무 그냥 역행만 안 하시면 예, 또 이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인데 여러분들이 고집 피우고 역행하고 야 나는 이거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이게 뭔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줄기가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역행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주필승이었고요.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